다음은 새누리당 이혜운 의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장수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는 국가안보실이 챙겨야 할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최초 상황 보고를 접수하고 보고하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실의 소임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안보실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해당 비서관에서 비서실에서 정무수석실이 됐건 또는 해양수산비서관실이 됐건 거기서 그 사고의 성격을 따져가지고 조치를 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안보 개념이 포괄적으로 바뀌어서 국내에 있는 재난 처리도 국가안보실에서 그 안보에 입각해서 처리하도록 된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해수부가 있을 적에 그때는 그 포괄적 안보 개념이라는 것이 그때 새로 생겨났습니다. 포괄적 안보 개념이라 하면은 군이 꼭 그 외부의 적에 대해서만 상대하지 말고 국민들이 아픔을 느끼는 것, 뭐 재난이랄지 또는 그 민생 지원이랄지 오케이, 그런 분야까지도 포함되도록 해라. 해상 구조에 있어서 국방장관 출신이시니까 해군의 SSU나 UDT가 워낙 발구대 시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 뭐 업무 관할 따질 일이 아니라 지금 생명이 지금 물에 막 수장되는 상황 아닙니까? 총각을 다투는 상황인데 그래도 국방장관을 역임하신 분이 이 해군이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SSU, UDT가 있다. 이 정도는 잘 알고 계시죠? 예, SSU, UDT 그 다 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12시에 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 종일 전에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해경의 통제 때문에 발이 묶여 갖고 그냥 육지에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이혜원 의원님 네. 국가 재난 및 안전 관리 안전 기본 지침 재난 안전 기본 거기에 의하면은 법입니다. 법에 의하면은 지금 법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물론입니다.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런 게요. 이런 부처 간의 칸막이, 지휘권 다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어요. 지금 몇백 명이 지금 물에 빠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 따지고 지휘권 따지고 해경이 먼저니 해군이 먼저니 관할급 다툼 할 때입니까? 근데 지금 23명이 도착을 했어요. 12시에 SSU가. 그리고 UDT도 22명이 도착을 했지만 아무도 물에 못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해경이 막아가지고.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우리 UDT가 그리고 SSU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해 페리 때 완전히 세계 해난 조난 구조사에 기적이라는 그런 기록을 낳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 묶고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경이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아예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국방장관이 그냥 출신이 그래도 국가안보실장이라는 분이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법이다, 칸막이다 이러시면서? 예, 해경이 어디까지나 해경에도 잠수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 잠수사가 있죠. 잠수사가 있는 건 모릅니까? 그 잠수사들이 못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해경이 들어가. 근데 대통령은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구해라. 그다음에 모든 선박 심지어 인근에 있는 고기잡이배까지 동원해서 구해라. 예. 해군 가리지 말고 다 구해라. 대통령이 그러고 계시는데 국가안보실장은 그 법이라서 안 된다. 해경이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해군은 그냥 출동을 했지만 전부 다 그냥 손 뒤로 뒷짐지고 그냥 다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해군은 그 뒷짐지고 있으란 말씀이 아니고 해경의 작전을 최대한 지원을 해라. 아니 지원이 가만히 서서 무태에서 구경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첫날. 근데 제가 기가 막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실장님께서 대통령에게 빨리 현장에 가셔야 된다. 중대본에 가셔서 빨리 그 현장을 좀 보십시오. 이거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날. 12시 그러니까 14시 57분에 처음으로 건의한 걸로 돼 있는데 그 건의 한 번 한 거 말고 몇 번 하셨어요? 대통령께 안보실에 중대본에 가시는 게 좋겠다. 예, 그날 14시 57분 말고는 몇 번 하셨어요? 14시 57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한 번도 안 하고 그 한 번 딱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면요. 기가 막힌 게 10시 30분에 뭐라 그러냐면 특공대를 투입해라 이런 얘기는 배가 이미 다 물에 빠졌어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TV를 안 보고 계신다는 게 여기 드러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온 국민이 다 TV 보고 앉아 있고 그때 모든 시장통에 어묵 장사하시는 분들도 생업을 제쳐놓고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박영선 의원님 의총을 열었다고 민주당 얘기하시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 그날 비행기 끊어가지고 팽목항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TV도 안 보신 게 너무나 드러나는 그런 정말 사람 잡는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안보실장님은 이거 야 대통령이 상황을 전혀 모르시구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느끼시면 빨리 현장으로 모시고 가서 현장 상황에 맞는 지시를 내리도록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4시 57분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고 그때서야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고도 대통령이 뭘 꾸무작거리는지 안 나와요. 2시간이 되도록 안 나오시는데도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안 그런가요? 10시 15분에 그 대통령 유선 전화가 왔을 적에 제가 대통령님께 지금 TV YTN에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으니 YTN을 같이 보시면서 상황을 판단하신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뜬금없는 소리 하셨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현장이 왜 중요한지는 저는 우리 실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걸로 압니다. 우리 실장님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 분 아닌가요? 우리 실장님 일군 사령부 작전처장 하실 때 강릉 장수함 사건이 있었고 52일 동안 현장에 머물려면서 이것을 작전 지휘했다. 이 일화. 우리 실장님 단골 세일즈 포인트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실장님 어디 선전할 때마다 이거 꼭 기사 나오시던데 이렇게 현장의 중요함을 자랑하시고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시는 분이 대통령 1분에다 빨리 작전 현장을 볼 수 있는 그 중대본에 모셨어야죠. 근데 7시간이 되도록 대통령이 현장에 작전 현장에 나타나도록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년 반이나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 대통령께서도 15시에 가시려고 준비를 하는데 무슨 2시간 반이나 걸립니까? 사람 생명이 지금 물에 빠져서 촌각이 아까운데 무슨 준비가 2시간 반이나 걸립니까? 2시간 반이나 걸리면 빨리 가서 재촉을 하시지. 간주에 수도 없이 종종 들어가셨다며요. 관저가 실장님이 절대로 못 들어가고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성역이 아니지 않아요? 그럼 관저에 계시는 거 아니면 관저에 쫓아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관저에 안 쫓아가세요? 2시간 반이나 그냥 밖에 기다리셨어요? 예, 이혜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전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세월호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7시간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이유는 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올린 머리를 했던 주사를 맞았던 그것이 궁금하고 의문스러운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 중요한 순간에 뭘 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비서실장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 뭘 했냐는 겁니다. 오후부터는 이렇게 저렇게 껴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오전의 행방이 너무 묘연합니다. 그리고 이 오전에 했다는 서면 보고했다, 유선 보고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우리가 다시 보기엔 너무 서글픈 슬픈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전 9시 24분 그리고 오전 10시 37분 그리고 오전 11시 4분에 청와대와 함께 했던 그 소리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도에서 여객선 전환 신고 들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지금 현황 파악 중입니다, 지금. 세월호 500명 탔고요. 아니, 480명 정도 되네요. 심각한 상태는 아닌가요? 아니, 제가 배가 지금 진도에 기울었다고 하니까. 상태는 좀 나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비정하고요. 우리 옆에 인근 항해 중에 여객선이 상선이 거기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 국가안보실 상황반장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함정하고 헬기가 2대 지금 도착을 했고요. 예, 몇 시로 도착했어? 9시 35분경에 도착한 것 같네요. 제가 지금 해상 추락자는 없는 걸로 일단 파악은 되고 있고요.
현지에 도착한 게 예, 지금 123정 지금 현재 도착했습니다. 구조 작업 하고 있나요? 아, 구조가 아직 지금 구조 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계십니다. 계십니까? 예, 예. 자, VIP 메시지 전해드릴 테니까 예, 예, 빨리 예. 전해주세요. 네. 예, 예.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예. 그냥 적어. 예, 예. 그다음에 여객선 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예.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아, 왜 자꾸 인원이 틀려? 예, 그래요. 지금 헬기로는 현재 18명을 구조했습니다. 네. 오차가 너무 커서 지금. 예, 저희도.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190명 구조했을 때 너무 좋아서. 이제 끝내. 여기 보시면 그냥 적어. 왜 이렇게 숫자가 틀려? 이런 보고 보시면서 이 전 안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 대통령에 보고하기 위한 이 뭐 영상이 어디 있느냐? 인원이 몇 명이냐? 몇 사람이 죽어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할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질의할 때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김기춘 전 실장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그 해군 참모총장이 내린 그 통영함 투입 명령 누가 막았나? 그리고 미군 훈련 후 기항하는 그 배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았냐 했더니 안보실장님이 막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누가 그런 말을? 김기춘 전 실장님이 그러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녹취 돌려보십시오. 자기 아니고요. 그 책임진 게 안보실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안보실장이 그 구조 전력 들어가는데 왜 막습니까? 모르죠. 누가 막았습니까? 그럼. 막은 적 없습니다. 근데 오다가 그냥 말았대. 이 사람들 둘 다 막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나중에 안 바로는 통영함은 아직 대우조선에서인가 해가지고 아직 군의 인계가 안 된 상태였다고는 제가 알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네. 둘 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 상황을 주도한 건 누굽니까? 대통령 없을 때. 안보실장님입니까? 김기춘 실장입니까? 상황 보고가 다 끝나게 되면은 상황 보고가 끝나고 상황 보고가 어떻게 끝납니까? 애들이 물에 잠긴 채로 있는데. 비서실에 상황 전파가 다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비서실에 사회안전비서관이 있는 정무수석실에서 이거를 컨트롤합니다. 실장님, 예. 끝난 게 아니고요. 물에 갇힌 채로 지금 열 몇 번이 보고가 오는데 이 상황을 누가 결정을 해서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 마라. 대통령은 안 나오고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비서실장입니까? 안보실장입니까? 두 분이 서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건 중대본입니다. 중대본은 전체에 모인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중대본은 즉각 안행부 장관 주관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편성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그 해경을 포함한 각종 작전 요소를 통합하게 돼 있습니다. 통합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안보실장에게 중대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거는 비서실에서 해야 하는 건데 상황 보고 들어오는 게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예. 그건 예. 청와대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또 우리 김장수 정의인의 그런 정언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명백하게 앞으로 밝혀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내가 좀 이따 올 조치할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 회의가 지금 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신상 발언 짧게. 그 방금 우리 김성태 위원장께서 임순 증인에 대한 그 질문을 하실 때 제 메모를 보고 하셨거든요. 근데 SBS에서 녹취가 있는 게 아니고요. SBS에서 서울대병원 측에 확인을 했다고 바로 잡습니다. 예. 장재훈 의원이 하신 내용 속기록에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고 우리 정인들께서도 올바르게 인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서창석 정인 김영재 의사하고 그 부인 박채윤 대표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먼저 박채윤 대표를 먼저 만났습니다. 2015년 4월에 만난 걸로 생각됩니다. 그 얼마 뒤에 그러면 김영재 그동안 두세 달 후에 본 걸로 두세 달 기억합니다. 뒤고요. 네. 누구의 소개로요? 그 당시 방 교수라고 요 팀을 좀 이끌고 가던 그 선생 무엇을 소개. 이끌고요? 우리 병원에 이 실하고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이끌고 가던 교수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럼 그 실 관련 의사가 소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임순 정인은 김영재 정인하고 부인 언제부터 하셨어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까? 네. 그러면은 서창석 교수한테 그 리프팅 실 사업 도와주라고 소개도 안 했습니까? 전화한 적 없습니다. 없으시군요. 예. 그러면은 정말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이임순 정인도. 네.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그 전화가 허겁지겁 와서요. 예. 선생님이 시를 소개시킨 게 아니냐는 예.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힘들고 지금 기자들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일에 시달리고 있어서 제 이름을 인볼브 시키지 말아달라. 예. 내 이름을 왜 알겠습니다. 거론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서창석 정인, 우리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 외래 교수로 위촉했죠. 외래 진료 의사입니다. 네. 그 외래 진료 의사 운영 규정에 보면 좀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규정상에 원장이 판단하기에 의사 면허 따고 5년 그 같은 직종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뭐 절차도 정당하게 거쳤습니까? 원장 직권으로 했습니까? 대부분의 절차는 거쳤고요. 그다음에 강남센터 원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구두로만 합의를 보고 그 추천서와 관련된 서류는 미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주 만에 해촉했잖아요. 저희가 그 중국의 최고위층이 오기로 해서 실제로 온 다음에 진료를 해야 되는데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사드 문제 때로 오지 않게 돼서 원인 무효가 돼서 해촉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촉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 김영재 정인, 네. 그 조원동 수석이 YJ 콥스 메디컬 해외 진출이 도우는데 실패를 해서 경질됐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본인한테 신문에서 봤습니다. 예? 네, 신문에서. 언론에서 봤습니까? 네.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현주 씨랑은 중동 진출에 그 아니 조원동이가 그렇게 경질됐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한 게 아니고요. 예, 저는 그 나중에 알았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중동 진출을 잘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현주 씨는 뭐 나중에 뭐 그런 거를 논의할 그런 적도 없습니다. 예. 그 안종범 수석도 우리 김영재 원장 많이 도와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나요? 그 교체가 되신 후에 저희가 중동 진출을 아부다비하고 두바이에 그 제안서를 갖고 간 UAE 보건청 차관 그런 걸 도와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그 전화가 와서 그런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직접 통화도 했겠네요. 안종범 수석하고는. 만나서 만나서 얘기했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김정인하고 그 반대 업체, 의료기기 업체들이 많이 뭐
국세청 세무라든지 뭐 특허권 침해, 탈세 혐의 이런 거 많이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어요? 아니요, 못 듣고 예 처음 저 방송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네네. 그 점 혹시 그 쉽게 말해 경쟁업체죠? 우리 경쟁업체는 아니고요. 예. 특허권은 가지면 뺏을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 못 그것도 들으셨어요? 몰랐고 사실은 그 이현주 씨가 홈페이지 가면 예.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한 그 권력과 그런 거를 갖고 그러면 있는 이런 친구. 얘기는 우리 이현주 증인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뭔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뭐 그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상당히 이현주 네. 증인 한번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홈페이지에 어떻게 올렸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못 들었어요? 무슨- 권력을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김영재 증인의 경쟁 업체들이 상당히 탈세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이런 걸 뭐 홈페이지에 올렸나요? 아니면 얘기한 적이 아니 있어요? 홈페이지에 올린 적 없습니다. 그냥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네. 예. 예? 들은 적도 없어요. 언론에 기사 난 거는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증인? 저희가 겪은 거랑 좀 비슷한 경황이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우리 김상만 증인요. 그 녹십자로 옮긴 이후에 최순실, 최순덕, 장시호 이렇게 진료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14년 이제 원장 재직 시에 14년 3월부터 계속 진료를 하셨다는 거죠? 네. 예. 왜 사직 2010년 11월 사직했다고 보세요? 처음이요? 아니 본인이요. 본인 이번- 그만두셨나요? 이번에, 예. 그만두셨나요? 제가, 예, 그만뒀습니다. 왜 제가 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계속 아무 저기가 없는 녹십자가 계속 공격당하고 언론에 계속 무슨 뭐 특혜를 얻었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로서는 정말 부담스럽고요. 그게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냥 물러나 주는 게 그나마 내가 녹십자의 그 적을 담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만 사직했습니다. 자진해서.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거짓말은 자유겠지만은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자, 우리 이병석 증인, 대통령이 평소에 불면증이 있습니까? 글쎄 불면증이라기보다도 그냥 피곤해하셨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그러시겠습니까? 뭐 그런 말씀을 저한테 뭐 항상 하시지는 않았고요. 낮잠을 자주 주무시는 편입니까? 그건 잘 몰랐습니다. 주치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김원호 말씀을 안 증인, 하시고. 대통령이 낮잠을 자주 주무십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네? 모르고 있습니다. 의무실장이 그걸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의무실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건 모를 수 있습니다. 마취 주사를 대통령께서 자주 맞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네. 마취 성물이 들어있는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그럼 15년부터 구입한 그 약품들은 뭐예요? 무슨 약품을 말씀하십니까? 이런저런 그 거기 뭐 이제 정신의학, 향정신 관련된 그런 약품도 있고. 제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자, 이병석 증인, 그 아까 관저에서 주사를 맞을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글쎄, 제가 그런 실수까지는 말을 하진 아니더라도 예. 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저에서 주사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또 다시 그럼 여쭙게, 네. 관저에서 주사 맞을 수는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맞을 수 그렇게 있습니다. 대답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 그 주사를 놓은 사람은 조대희겠죠. 저희 때는 저도 한번 났고요. 조대희도 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로 조대희가 났습니까? 정인이 났습니까? 저도 몇 번 맞는데 조대희하고 같이 들어간 거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4월 16일 날 중앙재난본부 대통령 사진인데요. 네. 이걸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이 잠에서 깨어난 듯한 부시시한 얼굴이다. 그렇게도 국민들은 다 느끼거든요. 정인도 그렇게 느낍니까? 저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서창석 정인도 그렇게 느낍니까? 네, 느낍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렇게. 신문지상이 아니라 네. 의사로서, 그러니까 보통 그냥 눈으로서 그렇게 동의하냐? 똑같이 국민들 느끼는 것처럼. 뭐 일반 사람들하고 뭐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김영재 증인은 어떻습니까? 사실 자세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죠. 그러니까 저 사진은. 그러니까 이 사진이 일반 네. 국민들이 네. 볼 때 다들 이제 부시시하게 잠에서 깬 듯한 그런 얼굴이라는 그런 이야기에 증인도 동의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언론 통해서 아니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머리를 좀 흐트르고 그런 거 봐서는. 얼굴은요? 급하게 오신 것. 얼굴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월호 4월 16일은 대통령이 오후에 마취 상태에서 숙면을 취하시다가 이렇게 그 황급히 나왔는데 아직 정신이 멍한 상태다 보니까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생뚱맞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오후에 대통령이 뭐 하셨을까? 뭔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그런 지금 가정들을 다 이제 하는 건데요. 자, 이병석, 서창석, 김원호, 김영재, 정기양 5분 정인에게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조대희가 주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병석 정인은 왜 손 안 드세요? 아까 같이 했다면서요? 자, 신보라 정인. 네. 조대희가 대통령에게 주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들었어요? 제대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 조대희가 네. 가까우시니까 네. 대통령에게 자기가 주사를 놓는다 그런 이야기 안 하던가요? 그냥 뭐 혈관이 어떻다는 뭐 혈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조대희가 오늘 정치체제를 거부한 조대희가 이날 오후에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았을 거라는 그런 추정을. 안민석 증인 5분 이어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자, 뭐 재보충 질의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재보충 질의를 안민석 의원 5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정말 우리 김영재 정의는 고약한 것 같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자, 수요일날 휴진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14년 4월 첫째 주 휴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골프 쳤습니다. 둘째 주 휴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둘째 주 수요일날. 그때도 기억하기로는 골프를 연속해 친 골프 쳤습니다. 자, 첫째 주, 둘째 주 수요일날 골프 쳤습니다. 네. 셋째 주 골프 쳤죠. 네, 연속해서 친 걸로 알고. 자, 넷째 주 미국 갔죠. 네. 자, 이게 바로 수요일날 휴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휴진 아니라고 합니까? 그 거짓말 아닙니까? 휴진. 환자 앞에서도 매달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아니, 제가 연속해서 쉬었다고 그래서 병원이 수요일 날은 휴진. 아니, 김 원장 말고 다른 의사 있어요?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의사에서 그 의사가 골프 치면은 그 병원은 휴진한 것이죠. 그러니까 휴진인데 이제 정식 우리가 그런. 휴진이라고 신문에 내야지 휴진이에요? 텔레비 내야지 휴진입니까?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제. 그럼 그러면은 김 원장은 그 건물에 수위 하나만 지키고 경비 아저씨 하나 지키고 있어도 휴진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이네요.
상충을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거는 뭐 자, 정기 이 사진도 동네 애들도 대통령이 좀 자고 일어났다 부시부시하다 하는데 본인은 모르겠어요? 머리는 거짓말을 그런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성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는 그런 것 같은데 얼굴은 잘 모르겠다는 사실 그 말입니다. 자, 5번 청와대 갔어요? 아니 아까 저기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하면은 뭐 아까 5번에서 7번이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 몰래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10번 이상입니까? 기억 안 난다. 제가 5번 정도 됩니까? 하니까 겨우 마지못해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사실 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청와대를 몇 번 갔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자, 그럼 5번 갔다고 칩시다. 5번 모두 아내랑 갔습니까? 예. 진짜예요? 예.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얼마 정도 계셨어요? 가면은 뭐 이렇게 좀 다과하는 거 좀 주고요. 다과 이렇게 김밥이나 이제 한 2시간 정도 계셨죠? 그러면은 이제 일을 보시면 어떤 때는 뭐 1시간 전후로 해서 일 끝나시면 들어오시고 주로 한 2시간 정도 계셨죠? 뭐 1시간 전후 늦게 들어오니까 1시간 반에서 뭐 그 정도 되겠죠. 1시간 반 전후. 주로 그게 몇 시였어요? 저희가 들어가면 한 4시나 5시 정도. 예, 그때 항상 해전령 무렵이네요. 네, 거의 6시 그 자, 그러면 그 1-2시간 동안 대통령이랑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거의 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일이 안 끝나서 그래서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그냥 그 전에 뭐 피부 트러블 있으면 그런 거 이제 여쭤보고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을 사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이프가 설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피부 상담하고 화장 상담만 했어요? 5번 모두? 거의 뭐 예 그런 쪽으로. 예. 참 원장님도 할 일 없으시고 대통령도 할 일 참 되게 없습니다. 예?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자 청와대 올 때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뭐 제가 받은 건 아닌데 누가 받았어요? 저희 와이프가 받았는데 거기에 나중에는 저희 데리고 간 사람이 이영선 비서관. 네. 그러니까 전화를 누가 했냐고요? 전화를. 이영선 비서관인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포폰으로 왔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뜨던가요? 저는 전화번호를 잘 모릅니다. 예. 청와대에서 왔는데, 예? 청와대에서 왔는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걸 안 봤어요? 예, 저는 뭐 그냥 제 전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수요일 날마다 휴진을 했어요. 수요일 4월 16일 날 그 아침에 장모가 시술해 달라고 그래요. 이상한 장모님이세요. 사위가 쉬어야 되는데 또 이상한 사위이세요. 그날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장모님 내일이나 모레 오세요. 그러지 않고 사위도 시술을 해요. 그거는 미용 시술이 아니고요. 허리 척추 디스크 수술하고 고관절 수술을 했기 때문에 통증과 그 부분의 재생을 위해서 사실은 주사를 한 것입니다. 예. 뭐든지 간에 사위가 힘들게 일하다가 쉬는 수요일 날 그날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나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장모가 어디 있어요? 통증이 좀 심하셔서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